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은 새로운 환경에 접어들 때가 참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글로벌 정세나 국내 정세에 시장이 많이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철저하게 본인만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일관된 패턴을 가지고 시장과 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단기란 매매, 이것을 잘 유지를 해 주셔야만이 이런 파고가 있는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꼭 그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진행되었던 종목들 복귀하면서 트레이딩 공부할 거 공부하고, 타점 공부할 거 공부하고, 수중 보완할 거 수중 보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유를 하고 넘어온 종목들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넘어온 종목들이 DXVX, 그리고 엑스큐어, 그리고 라파스, 이 세 종목을 보유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일단 DXVX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장에 하이 트레이딩으로 진행이 종목이었죠. 여기 2,000원 가격에 우리가 진입을 했다. 이 단 한 번의 클릭이었죠. 물론 왔다 갔다 한 그런 약간의 그런 건 있었지만 돌파 매매에서 2,000원이라는 가격을 잘 잡고 들어간 것은 상당히 좋은 트레이딩이었죠. 그래가지고 상한가를 붙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매매를 하면서 항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끝매점을 해줄 줄 아는 종목을 하는 것이 좋다.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들이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향해서 올라가긴 하지만은 우리 상한무는 급등주 트레이딩의 코어 트레이딩은 최종적인 목표는 상한가를 일단은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당일에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향해서 가지만은 마지막까지 끝매점을 해주는 종목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지요. 하지만 꾸준하게 도전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하이 트레이딩입니다. 그래서 이날 수익을 15%를 안고 상한가를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를 보유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마음이 심리적으로도 안정스럽죠. 그래서 당일날에는 이 상한가에 들어간 이 종목이 다시 상한가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도 상매매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미리 허리춤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을 안고 들어가신 분들은 훨씬 더 그 다음날 이길날 매매함에 있어서 흐트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일단 수익을 안고 출발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수익을 챙기게 되는 거죠. 총 42% 수익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시가를 11%를 띄웠죠. 아침에 데이팀들도 같이 진행을 시켰는데 약간 손발이 안 맞아서 데이팀 중에서는 시가 공략을 들어가신 분도 있고 못 들어가신 분도 있는데, 들어가신 분들은 또 수익을 또 얻었겠죠. 하지만 참여분들이 작아서 그것은 수익 쪽에서는 뺐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이 트레이딩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침에 시가 11%에서 상가까지 들어가는데 여기가 9시 반이니까 9시 한 40분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그죠? 일찍 상가를 말아줍니다.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죠. 그런데 이런 데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멈춰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딱 말아가지고 셔터 문을 내리고 딱 입에 자크를 딱 물고 닫아야 되는데 풀어져 버렸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이쪽 풀어질 때 이쪽 지점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 낫죠. 1번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왜냐면 42% 수익은 작은 수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진행이 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1번에 진행할 때 이 2,000이라는 가격을 돌파할 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매매는 아니었어요. 단지 배포만 필요했을 뿐이지요. 몇 프로의 수익보다는 그 다음을 보는 매매를 했다면 오늘까지 상가를 먹었단 말이죠. 하지만 수익이 크니까 일단 챙겨 먹고 다시 제가 원했던 것은 이제는 상매매로 진행을 하라. 이제는 상매매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왜? 사람 일은 모르고 인생도 모르고 주식도 그렇거든요. 앞날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단 말이죠. 하지만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면 안 좋다. 더군다나 금요일이었지 않습니까?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원했던 수익을 주면 수익을 챙기고 다시 장매매를 본다든지 아니면 깊은 눌림을 본다든지
그런 전략이 좋죠. XVX는 바이트로 진행해서 다음날 이길날 상가까지 수익을 얻는 아주 깔끔한 전통적인 이 자문의 트레이딩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익도 올리고 다시 상매매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월요일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보유한 XQ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날은 이 종목은 데이로 진행을 못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장팀들한테는 좋은 수익을 주었죠. 당일날 보면 약간 흔들림은 있었지만은 고가가 26.8% 적어도 25% 정도의 수익은 주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장가 매매는 당일날 그 다음날 이길날 20% 이상 수익 주면 어느 정도 밥값은 한 것이라 보거든요. 물론 급등주 트레이딩에서 상매매는 좀 더 높은 것을 원합니다만은 요즘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금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금요일에는 어느 정도 목표치를 낮추고 운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XQ는 나름대로 밥값은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A팀이 수익을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급박했어요. 아침에 시가를 9%를 띄우고 잠시 띄워주고 살짝 이렇게 아침, 이거는 뭐 0.1, 2초 1초에서 2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띄워주는 것은 바로 매도세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바로 급락을 하는데 이 시점이 1%대인가 8,300원이니까 한 1%대인가 그랬을 겁니다. 여기서 바로 완화가 걸려버리죠. 이게 여기서 완화가 걸렸다는 것은 여기까지 10% 정도밖에 못 갔다는 소리고, 이 지점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죠. 근데 완화가 걸린 지점에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은 이미 완화에 끌어올려 가지고 정도 올려 가지고 시가 근처에서 완화가가 출발이 됩니다. 다시 접근하기는 좀 까다로운 순간이었죠. 다시 한번 더 눌림을 기다려 봤지만 눌림을 주진 않았고 잠시 좀 눌러주고 이제 계속 위에서 노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당일날에는 제가 생각했던 데이 타점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당일에 장수익은 나쁘지 않았다. 점상을 공략하신 분들 중에 참여자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경력자들만 좀 가지고 계시던데 장수익으로 나쁘지 않았기에 스스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이 시간대에 데이팀들을 빠르게 공략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했다는 점이 좀 아쉬웠다. 빨리 급하게 왔다가 급하게 올라가 버린 스타일이라 타이밍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가능은 했겠죠. 노려보고 계신 분들은. 근데 전체적인 집단을 이끌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조금 어려운 구조였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스큐어 그래도 상수익은 감사하게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코어 트레이딩에 가장 근접한 모습을 보여준, 패턴을 보여준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스타일의 매매를 많이 하고 이러한 매매를 지속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죠. 흔적을 한번 둘러보면 1, 2, 3, 4 그리고 마지막이 여기가 5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5분까지 흔적을 한번 둘러보면 1일날이 7월 11일 첫 번째 상한가가 유지가 된 날에 상매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 날에는 그 다음날 1일날에 수익은 그렇게 많이 챙기지는 않았어요. 11일 날에 보유를 해서 12일 날에는 25% 수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날 두 번째 날에는 아파스는 15% 정도 역시 중간에 공략을 해서 고점까지 팔아먹는 두 번째 날이 되겠죠. 다시 또 세 번째 날에도 또 봅니다. 세 번째 날에는 여기가 중요한 날이었죠. 여기 허리춤에서 우리가 이 한 번의 공략점,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안고 상가로 보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점이 가장 큰 맥락이라고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가를 보유한 종목이 3분이 그 다음날 수익까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까지 수익은 총 상승 하이트레이딩으로 진행이 된 종목은 수익은 한 35%그 정도로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죠. 하이트레이딩에 들어간 사람이 보유를 하고 와서 고점에 매도를 치고 다시 급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급락이 이루어집니다. 이 꼬리같이. 근데 이 꼬리에 우리가 24,000원에 진행을 했죠.
저가를 보면 딱 정확하게 24,000이 24,000에 꼴에 들어가서 그때 꼬리가 마이너스 6%대였죠. 그래서 고가까지 또 14.6%까지 또 올라가면 21% 정도 수익을 안고 4번을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정지가 여기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 다음 날의 시나리오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원했던 것은 제가 여기서 이 하이트레딩에 들어갈 때 오늘 상한가 붙이면 그 다음날 끌어올라가고 다시 이 꼬리를 공략할 때 제가 했던 말이 뭔 말이냐면은 정지를 한번 먹자. 그 뒤에 지가 더 갈리면 그때부터 정지 풀린 그 다음날부터는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2차 랠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지만 뭐 기대만큼은 그렇게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지가 풀리고 우리는 4일날에 21% 수익을 안고 넘어오게 됩니다. 물론 뭐 팔아먹으신 분도 있지만은 경력자들은 대부분 절반은 다 보유를 하죠. 그래서 정지를 먹고 다음날 시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보합 근처에서 출발을 됐죠.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보합 근처에서 출발된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금요일이라는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평일날이었다면 좀 다른 모습이었을 텐데 금요일이 되다 보니까 그 점이 좀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일단 보합을 깰 때는 일단 어, 절반은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약간 고점에 올라갔을 때 수익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37%인가 35% 이상은 나왔는데 그래서 일단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짜에 이 파란 날짜에는 이제 데이팀도 똑같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데이팀도 한 두 번 정도 진행이 되었죠. 보합 기준가로 두 번 정도 진행해서 두 번 다 뭐 한 7% 8%이 정도 수익은 챙긴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좀 센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라파스가 보여준 이 일련의 행태, 이 일련의 패턴, 이것은 사문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해왔던 매매들이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어, 높음과 낮음, 상과 골짜기 이런 것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모든 매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겠죠. 꾸준히 여러 가지 수많은 매매의 형태를 다뤄봐야 스스로의 몸에 체득이 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옆에서 누가 말을 해주고 경우의 수, 어떤 패턴의 방법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말로 듣고 익혀놓으면 혼자서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몸에 체득이 됩니다. 꼭 잊지 마시고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라파스 요 며칠 동안에 우리한테 가져다 수익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라파스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샤펠은 역시도 요 며칠 동안에 거래일은 3일이었지만은 상당히 큰 수익을 준 친구였습니다. 샤펠은 참배울증이 많은 종목이었는데요. 라파스와 더불어서 코어 트레이딩의 가장 근간을 보여준 트레이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날 상한가를 가는 첫날에 또 7번 날에 우리가 천은기준가에서 하이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서 상한가로 붙이게 되죠. 그래서 15% 정도 수익을 안고 상한가를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모습이 안 좋았죠. 그 다음날 시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가가 2%대인가 출발해서 연봉을 치고 내려와 버리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 다음날 그 수익으로 일단 마무리를 지어버립니다. 7번 날에 하이 트레이딩으로 진행하신 분들은. 하지만 또 그냥 있지는 않았죠. 지금 이같이 보이는 모습 앞에 라파스와 봤던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시 꼬리 공략을 진행이 되죠. 이 8분 날에 두 번을 공략을 했습니다. 두 번을 공략해서 총수익이 40%가 나왔죠. 실질적으로는 한 번의 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의 공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약간 진입할 때 신경을 썼지만은 거의 한 번의 매매로 40% 정도 수익이 나왔다는 정도로 마시면 될 것 같네요. 그날 대단했죠. 아주 파격적인 모습으로 올라갔는데 저가가 어, 보시면 마이너스 10.4% 우리가 2,100원에 진행이 됐거든요. 저는 저는 완전히 꼬리는 잡지 못했습니다. 약간 위에 잡았습니다. 완전히 꼬리는 못 잡고 그래도 그날 고점이 몇 프로 하면 29% 28.2%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큰 수익이었죠. 그래서 이날 당일은 상한가는 못 쳤지만 대단한 좋은 수익을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요일로 넘어왔죠. 금요일 날에는
시가가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마이너스 3.2%였죠. 하지만 또 우리는 또 그냥 보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장 기준점으로 삼았습니까? 여기 3,000원을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트레이딩이 시작이 되고 1번 지점에서 우리가 수익을 일단 7~8% 먼저 한번 챙기고 다시 눌림을 줄 때 또 재공략하죠. 여기서 4~5% 주고 다시 5번 지점에서 다시 공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18에서 20% 줍니다. 이 하나의 종목만 해도 30% 가까운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분 지역. 시장에는 많은 종목이 다 자기의 잘남자를 뽐을 냅니다. 또 시장에는 다 모든 종목들이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시장에서 움직여 보면 많은 종목을 여러 종목을 한다고 해서 결코 큰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종목을 하더라도 야물게 해야 되고 계속 추적을 해줘야 되고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이유들이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트레이더로서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종목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리 천하를 울게 할 재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파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변동성을 따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는 종목은 죽은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 수익을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파동을 주는 종목을 우리는 1차적으로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종목이 우량주든 잡주든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리한테는 우량주니까 그 수익을 주는 방법은 파동이 있고 변동성이 있어야 되는 종목이니까 그 와중에도 나름대로 견조한 수급을 가지고 있고 호가 상태가 양호하다면 해야죠. 더군다나 우리한테 이미 이틀 동안 많은 수익을 안겨준 종목이었다면 더욱더 애착을 가지고 봐줘야 된단 말이죠. 왜? 궁합이 맞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주식시장에서 궁합 이야기가 나오냐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수익을 잘 준 친구는 두 번째 들어갈 때도 웬만하면 또 수익이 나와요. 왜? 그 종목의 흐름을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첫날에 툭툭 뛰어들어간 사람과 이미 그 전날에 수많은 전투를 치러본 사람은 호가를 보는 눈과 차트를 보는 눈, 기세의 흐름, 수급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이미 체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흐름을 알아요. 그럼 훨씬 매만가 쉽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보다. 그래서 나한테 수익을 준 종목은 계속 지켜봐 줘야 되고 파동을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한가까지 치는 큰 파동을 준 종목이고 그 다음날 40%라는 엄청난 파동을 하루 만에 일으킨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스타일 종목은 꾸준히 봐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래 음봉은 포기했지만 본격적인 파동이 일어난 이 시점, 이 3,000원 시점은 우리가 잘 지켰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한 번의 공략으로 하나 둘 셋 하루의 공략으로 또 30% 수익을 가지고 오죠.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한 종목만 해도 지금 뭐 3일 동안 거의 100% 수익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개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 하나라도 야물딱지게 펴자. 그런 마인드도 나쁘지 않다.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금요일날 매매 중에 아쉬웠던 종목도 좀 많이 있었지만은 하이젠 RNM도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 당일날 고가를 보면 29.9% 거의 상가죠. 상가를 타치를 하고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이 종목도 좀 아쉬웠어요. 상가를 유지하면 신규주라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종목이었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반드시 어느 재료가 터지면 꼭 관심 있게는 봐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공략한 타점은 9,400원이었습니다. 여기 1번 지역이 되겠죠. 9,400원이면 9%대였습니다. 9%대에서 진입이 되었는데 상당히 높은 수익을 주 상가까지 9%대 갔으니까 한 17%, 18% 가까이 수익을 주었는데요. 상가를 유지해 주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날 당일 수익으로는 불금 수익으로서는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봐요. 하이젠 RNM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신규주가 특히나 이렇게 하락골을 가고 있는 신규주가 어떤 재료가 조금이라도 조금 탁 튀어나오면 굉장히 신중하게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요즘 신규주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은 신규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몰입도입니다. 그리고 수급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규 상장할 때 이 본인의 이름이
온 정시를 떠들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 각인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상승을 하면 불러오는 효과가 크다. 그래서 수급을 빨리 블랙홀처럼 탁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신규주가 모습을 움직일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잘 놓치지 않고 약간 더 주고라도 들어간 점은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제가 아쉬웠던 것은 뭐 상한가를 가져줬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아까 드렸듯이 끝매점을 해주는 종목을 제가 좋아하니까 끝을 매줘줬으면 좋겠는데 그리 되지 못한 점은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당일 수익으로서는 상당히 17% 정도 수익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금요일에 공략했던 종목 중에 아쉬웠던 종목들이 제가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이젠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스카이문도 참 아쉬웠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 타점은 12,000원이 12,000원 기준가로 타점이 진행되고 이 종목은 상한가까지 들어갑니다. 안착이 됐었죠. 안착이 됐다가 부러졌다는 거죠. 이 종목도 참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다. 왜냐면 끼가 있는 종목이고 차트를 주로 보면 고성상한가, 새로운 고성상한가를 쓰는 상황이라 상당히 앞에 있는 모든 물림들을 다 밟아 누르고 올라가는 스타일이라 상한가를 유지해주면 그 다음날도 새로운 또 시세를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참 기대감을 안고 이 종목을 이제 보았고 승부를 걸었거든요. 다른 종목들보다는. 근데 상한가까지 안착을 해놓고 풀어졌다는 것은 참 이 종목도 좀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많이 치면 10%대 있지 않습니까? 10%대 초반이었는데 상한가까지 들어가는데 참 이 종목은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참 금요일에는 상한가까지 붙여놓고도 안착을 못 시킨 종목들이 많았다는 점은 참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EXVX가 그나마 좀 마음을 달래줬습니다만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상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인데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당일 수익으로서 나쁘진 않았죠. 예. 뭐 17, 8%까지 수익을 준 종목이니까 뭐그 정도면 금요일날 따뜻한 불금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을 달래줍니다. 하지만 우리 돌파 매매는 상당히 좋았죠. 스카이문. 상암원 라이브 트레이딩은 소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대 프로젝트는 지금 보시는 그림이 가장 강력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얇고 약한 트레이드이지만은 점진적인 수련과 공부를 통해서 강한 트레이드로 태어나는 것을 주 목표로 합니다. 공부와 수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소대 프로젝트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이 프로젝트를 실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방송에만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보시면 어느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입을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소대 프로젝트 멤버십 가입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로 가입하시면 방송을 청취를 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라이브 매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난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 직장인이다 하면은 메신저로도 진행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여 위에 대표 전화번호나 톡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락을 주셔서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어느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여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도 가능은 합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보면 대표 전화가 나와 있고요. 궁금한 건 채팅으로 문의를 하시면 실시간으로 대답이 가능하니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암원 라이브 스트리밍은 소대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와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실전적인 공부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꼭 참여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 금요일날 매매한 종목을 보면 인디에프가 한 2번 정도 공략을 해서 그래도 한 10% 그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아스가 조금 수익을 크게는 못 줬지만은 그래도 이번 밥값 정도는 주는 그런 수익을 조금만 줬습니다. 한 7% 정도. 이 정도 좀 힘을 썼으면 좀 좋았을 텐데 스카이 문화와 같이 좀 딱을 잃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좀 안 좋았다고 봐요. 전체로 보유 종목을 보면 XQ 못 가져가고 XQ가 아니고 XVX 이 한 종목만 좀 상한가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그날 당일날 전부 다 좋은 수익을 주어서 잘 마무리된 것 같죠. 자, 오늘 금주의 트레이딩 공부는 다들 잘하셨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이 복귀하는 것도 참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한 주간 매매했던 것을 가만히 둘러보면서 아, 이 점은 내가 잘했구나. 이 점은 내가 좀 못했구나. 아, 이 점은 내가 잘 기억을 하고 앞으로도 꼭 내가 이것을 잘 끌어가야 되겠다. 아, 이것은 굉장히 나한테 나쁜 버릇이구나. 이런 것들을 복기를 하면서 스스로가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세월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흘러가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눈이 밝아지고 점점 더 시장을 바라보는 운용법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자금도 수익도 점점 더 우상향 되겠죠. 우리가 바라는 프로젝트, 소대 프로젝트의 다음문에 가장 마지막 목표는 이런 목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꾸준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트레이딩 히스토리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